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6위 공개합니다. 작년 7월 중국에선 태풍 네타팍의 영향으로 침수, 붕괴, 산사태 등이 일어나 무려 6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남부지방 장시성에 위치한 포양호 근처 한 농촌 마을에서는요. 무려 600만 평이 넘는 논밭은 물론 약 6천 명의 농민들의 생활 터전까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위기를 악물고 견디며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무사히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인들인데요. 당시 대민 지원을 위해 이 마을에 온 군인들은요.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치는 호수를 막기 시작했지만요.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농민과 논밭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댐을 만들어 침수를 막자. 자, 먼저 여단장이 논둑으로 뛰어들자 부하들도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그 뒤를 따라 직접 자신들이 인간 모래주머니, 인간 댐이 되었고요. 직접 몸으로 거센 물살을 견딘 시간만 무려 6시간. 오직 농민들을 위해 이 악물고 버틴 인간 댐 덕분에요. 무너졌던 논둑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저녁 무렵 복구를 모두 끝낼 수 있었고요. 인명피해를 막은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벼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남부의 도시 뉴올리언스에는요. 온 도시를 마비시킨 재해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무려 약 244명의 목숨을 구해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자, 존 켈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병이었던 존 켈러는 은퇴한 이후 뉴올리언스의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억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상륙하고 맙니다. 카트리나는 뭐 지금 들어도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나 살벌한 자연재해였죠. 자, 카트리나 때문에 존 켈러가 살던 아파트는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며 외부와 고립됐고요. 주민들 사이에선 식품이며 생필품, 약탈도 빈번해져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존 켈러는 다행히도 집에 카약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존 켈러의 아파트에 고립된 244명의 주민들 때문이었는데요. 그중 3분의 1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었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존 켈러는요. 먼저 젊은 사람들을 모은 뒤 근처 상점까지 함께 수영을 해서 불 피울 연료며 아이스박스를 챙겨왔고요. 아파트에 있던 모든 음식과 물을 한데 모아 저장하고 요리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미군의 헬리콥터와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아파트에 고립된 지 무려 6일 만에 드디어 구조 헬기가 도착해 아파트 주민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존 켈러는 환자들이 질서 있게 헬기에 오를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지휘했고요. 헬기에 탈 수 없는 주민들은 모터보트나 에어 매트리스에 태우고 존 켈러가 직접 노를 젓거나 물속에서 매트리스를 밀어가면서 구조대가 대기 중인 뉴올리언스 공항까지 안내했다고 합니다. 와, 영웅이다, 영웅. 대단하다.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숙명의 힘으로 해요. 근데 정말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다 노약자분들이에요. 그의 위대한 이야기가 알려진 뒤 각종 인터뷰는 물론 영화 제작 요청까지 쏟아졌다는데요. 이에 존 켈러는 영웅이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면서 지금도 노숙자 복지 문제에 참여하는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9위 공개합니다. 일본 7,000명 살린 위대한 목소리. 저 목 쉬겠는데. 1급 재난 상황인데요. 이거 지금 이거 거의 지금 데프콘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제대책 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제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휩쓸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8입니다. 태풍에서 우리 집 지키기. 그동안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유리창 깨지지 않게 지킨다며 초록색 테이프를 창문에 커다랗게 X자로 붙여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썩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 태풍이 올 때 창문이 깨지는 이유가요. 창틀이 헐거워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꼭 창틀이 고정되도록 창틀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저렇게 그렇죠.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테이프 말고 신문지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응. 해놓으면 이것도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또 얘기도 있죠. 예.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신문지라고 하는 건요. 이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지켜주기보다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유리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올바른 활용 방법은 신문지를 유리창에 넓게 붙여놓고요. 수시로 물을 뿌려서 밀착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솔직히 신문에 물 마를 때마다 어떻게 이걸 매번 물을 뿌립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귀찮잖아. 네,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 안전기자 전 기자가 말이죠. 새롭게 추천하는 아이템. 부엌 서랍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랩 있잖아요. 창문에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려주고 랩을 붙여주면 신문지보다 더 찰떡같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태풍 올 때 이제 강풍도 불지만은 폭우도 엄청 내립니다. 그래.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우리 집에 물이 차올라 대피해야 한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집에서는 중간 밸브,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꽉 잠그셔야 됩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밸브를 잠근 뒤 체인 등으로 용기를 단단히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거 굴러다니다 폭발하는 거. 폭발하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다. 뜨거운 물에 씻고 푹 쉬어야겠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막 돌아와서 네. 가스보일러를 함부로 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침수의 영향으로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물 틀었다가 바로 감전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번, 1544-4500에 연락해서 가스 점검 먼저 꼭 받으시고 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1588-7500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검사를 깐깐하게 해주죠. 깐깐하게 해주세요. 예. 예. 혹시 모를 감전 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몇 번? 1588-7500. 1544-4500이라고 5초 전에 얘기했어요.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요? 1588-7500. 오. 가스안전공사요? 1588-7500. 1544-4500이라고. 아, 진짜.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이번엔 6입니다. 모모모모가 건져 올린 생명,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타국의 은인. 주택 572채 침수, 농경지 약 36만 평 침수, 재산 피해 약 685억 원. 2014년 8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말 그대로 재난 상태가 된 부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장군은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1m 50cm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을 주민들은 근처 다리 위로 간신히 대피했는데요. 그런데 다리 아래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유.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이 모두 집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때 다리 위로 대피했던 마을 주민 이대선, 손평조, 구봉철 씨. 이 부산 사나이 삼총사는 아기와 아기 엄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대선 씨는 굵은 밧줄, 로프를 준비했고요. 손평조 씨는 그 로프를 집 문에 연결했습니다. 또 한 명의 부산 사나이 구봉철 씨가 아이 엄마의 집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던 찰나 마 그냥 가면 뭐하노? 알을 구하려면 이걸 가져가서. 이대선 씨의 부인께서 구봉철 씨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고무대야. 김장할 때 쓰는 그 빨간색 고무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구봉철 씨는 아이를 고무대야에 조심히 태우고 발도 닿지 않는 곳을 로프에 의지해서 건너고 또 건넜고요. 약 10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합니다.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구하려는 선량한 마음과 번뜩이는 기지까지 정말 이 부산 사나이들 쏴라 있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4위입니다. 장마철 출몰 주의, 도로 위 지뢰. 2014년 6월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 부분에 충돌해서 기사님,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비만 오면 출몰한다는 도로 위의 지뢰는 바로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저지대에서 시간당 약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합니다. 그러면서 약 40kg 무게의 철제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 27cm 높이로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40kg짜리 철덩어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의 흉기죠, 그러면. 무기죠, 무기.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맨홀은 하수도 맨홀입니다.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맨홀입니다. 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맨홀 아래 하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 하수도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걷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맨홀의 위험 시그널입니다. 알 수 있어요, 폭발하기 전에. 맨홀 뚜껑에서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맨홀 주변을 피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이 기포가 맨홀 폭발의 징조라고 합니다.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긴 하지만 바닥 같은 조심해야겠네요. 걸 잘 보고 걸으시는 것도. 네. 도움이 이왕은 밟지 마시고 네. 이왕이면 피해 가시고. 예.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극복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아 19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립됐을 때 나를 구하는 음식. 특명,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라. 자, 1위 후보 기사 전해드립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립, 아직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고립됐을 때 난 뭘 먹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선반 속에 있다고 말이죠. 부엌 선반? 우리 집 부엌 선반 속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집안의 선반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도 있었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마트에서 동나는 식품은 라면입니다. 라면 있죠. 사실 라면은 좋은 비상식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생존 전문가들은 기특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꼽습니다. 국수를 뽑아요? 네. 국수를 뽑네. 아니, 이렇게. 누가 자, 스타로 국수를 뽑는데요. 태풍도 다 지나갈 거야. 자, 국수를 굽네. 뽑는 게 아니라 네. 생존 전문가들 국수를 꼽습니다. 꼽는다고. 자, 이 면 자체에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요. 무엇보다 이 가느다란 세면의 경우에 그렇지. 미지근한 온수에 그냥 이렇게 10분만 불려놔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소면 생각해봐. 그러네, 풀리잖아. 그러네. 즉 전기 없고 불 없을 때 세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바로 국수라는 겁니다. 그러네. 자 국수 좋다 치고요. 네. 비상식량이라도 국수만 먹으면 물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통조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따줘야 됩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통조림이 있는데 네. 통조림도 아주 적합한 구호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날이며 추석마다 부엌이 넘쳐나도록 선물 받아 처치 곤란했던 바로 참치 캐리. 너무 좋지. 가장 좋은 참치잖아요. 구호 식량입니다. 너무 좋아. 일단 유통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저장식품 중에서도 제일 길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고립됐을 때 챙기기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아. 좀 먹고 싶다. 또 흔하디 흔한 재료이지만 고립 상황에선 생존 필수품으로 변신하는 우리 집 기본 생활용품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유. 식용유요. 식용유는 왜죠? 정전이 됐을 때 작은 종지 그릇에 식용유를 담고 화장지나 종이를 손으로 비비 꼬아서 심지를 만들어낸 뒤 이 심지를 식용유에 담가놓고 불을 켜게 되면 이게 등잔불이 되면서 야, 신기하네. 요긴하게 랜턴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요. 굉장히 네. 괜찮네요. 자, 이어서 특집 나와 가족 살리는 재난 대비 19. 저 한 기자의 2위 후보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19입니다. 꼭물을 주었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씨앗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인데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면적의 약 85%가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자연재해나 핵폭발 같은 대재앙 이후 식량 고갈에 대비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 가볍게 얘기할 건 의미 아닌데. 있는 곳이에요. 예. 괜찮은데 이거. 갑자기 등을 돌리네.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 등을 돌려요? 아니 소면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UN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주도 아래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 단체 등에 의해 건설된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면서 혹여나 벌어질 자연재해 뒤 살아남아 있을 후손들을 위해 전 세계 농작물들의 소중한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렇게 귀한 대접받으며 보관 중인 종자만 무려 약 93만여 개로요. 이렇게 병에 담겨 특수 비닐에 포장되어 보관 중입니다. 유전자빨.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장, 벼, 옥수수, 보리, 참깨 등 약 13,000점의 작물 종자를 맡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 저장고뿐 아니라 지구 종말을 대비한 곳이 또 있는데요. 국제 종자 저장고 옆엔 20년 이상 버려진 석탄 폐광이 있습니다. 이 폐광은 그냥 폐광이 아니라요. 서적,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지적 재산을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고, 북극 세계 보관소입니다. 몰랐어. 디지털 기록 보관업체 PB에 의해 올 3월에 개관했는데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 문서들은 그 어떤 해커가 와도 해킹할 수 없고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에 담아 이야. 대재앙에 대비한 지적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대단하죠? 5글자로 인류의 지혜다.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정말 유비무환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발명은 저는 국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수요. 자, 오늘의 데스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영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신 데가 어딥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이라고요. 예.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전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서 다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곳이죠. 그러면 그 국가적인 재난 터졌을 때 대통령이 가 있는 거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다 다행히 이제 보여드릴까요? TV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렇게 생겼군요, 예. 실제로. 자, 우리 공보관님 어떤 쪽이실지. 그러게요. 오늘의 1위는 고립됐을 때 나를 구하는 음식입니다. 예. 일단 재난 상황이 나면요. 뭔가 이렇게 구호를 하고 하는데 보통 이런 체계가 잡히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그동안은 국민들도 스스로가 내 몸을 챙길 수 있도록 평소에 생존 배낭이랄지 그냥 구호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를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박경영 공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